안녕하세요. 2023년 9월 9일자 105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이고요. CL이 그 이전에 7월달까지 쭉 빠져서 내려오다가 7월이 지나면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일단 8월 초까지 84.89를 찍고 다시 하락을 보이다가 8월 24일 기준으로 다시 상승을 이뤄갔고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죠. 그리고 나서 9월 5일에 88.07을 찍고 그 다음날에 88.08을 찍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단은 상승세를 멈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여기 그 8월에 있었던 고점을 기준으로 찍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거의 정확히 61.18 라인 찍고 61.8% 라인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니들이 굉장히 기니까 여기에서는 15분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 부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머니 매니저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 입장이고 70 중반 이후로는 머니 매니저들이 장을 지배를 했고 그만큼 다시 빠지는 것도 머니 매니저들에 의해서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84.89 정도 내지는 83.34 이 라인까지는 머니 매니저들에 의해서 움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우디의 감산이 연말까지 지속된다 같은 그런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에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지만 머니 매니저들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상승하는 매크로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하락하는 매크로 그 어나운스나 그 뉴스들에는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한쪽 방향으로만 밀고 나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머니 매니저들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85.41 정도까지는 그렇게 올랐고 그 이후에 9월 5일 날 사우디에서 다시 감산을 유지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확 올랐다가 88.07까지 하고서 다시 빠져내려와서 도진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 이야기들, 러시아에서 디젤 공급을 줄이겠다, 아니면 그만 막겠다, 밴한다는 이런 뉴스들에 의해서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또 밸런스가 맞춰져서 88.07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크로스코픽하게 여기에서 막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83.34 라인 그 레드 라인 이게 12월달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12월 1일이 고점이라서 12월달 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레인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레벨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두 번 올라갔다가 그날 바로 빼지면서 여기에서도 83.34 라인이 유지가 됐다고 봤고요. 그리고 나서 9월 제가 휴가 중이었었던 8월 31일에 다시 83.34가 깨졌죠. 그리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가서 85.41 레벨까지 깨졌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도진했죠. 이 말이 85.41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크로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매크로가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유지가 됐는데 88.07을 못 올라간 건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88.07과 90.56 이 레인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프라이스 레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근처에까지 이게 그 가격이 막 오르고 했을 때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그 트렌드 라인 같은 것들이 연장이 돼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트렌드 라인이 없을 경우에 저점과 고점을 이어나가는, 다시 말해서 2점과 뭐 2점, 2점과 2점, 2점과 2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고점은 가파르기도 하고 그 빠져 내려오는 그 모양새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 정도로 가지고 연장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연장선들을 이것과 두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연장선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없기 때문에 이 연장선이 중요했고 이 연장선이 중요한 게 여기서도 작용을 했죠. 뭐 그 당시에는 이 빨간색 레벨을 뚫고 바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연장선까지는 굳이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그 레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연장선을 그렸고 그 연장선이 거의 작용을 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드를 해버릴게요.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더 이상.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계속 유지시키고요. 다음에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이 저점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 저점을 만들어서 다시 위로 올라갔었죠. 물론 다시 그 다음 날 떨어졌지만 이 트렌드 라인도 유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이 세 가지의 기준 트렌드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가파른 트렌드 라인이 이 두 포인트로서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각도가 다시 더 가파라지게 만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다시 그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과 이 밑에서 옛날에 올라오던 거 있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 기준선이 없었던 요 트렌드 라인 말고는 기준선이 없었죠. 그래서 그 기준선을 선택해 줬었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 요렇게 그려서 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라인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도 유지가 되고 이 빨간색하고 이 밑에 빨간색 12월 달에 있었던 전적 고점 저점이죠.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지금 당장은 볼 필요가 없고 이 위에 1월 달 한참 여기에서 레인지를 했었던 1월 달 고점과 1월 달 저점이 있었죠. 이 저점은 이제 이 밑에 비슷한 라인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고 그래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고점은 그대로 기준선으로 남아 있어서 1월 고점이 이 노란색 선이죠. 오렌지색 선입니다. 이 프라이스 레벨은 이제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빨간색 굉장히 강력한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 이 파란색 라인 지난번에 그렸었죠. 그리고 새로 여기서 88.07 라인 지금 거의 3일째, 4일째 유지가 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거기에 브레이킹 되고 컨펌이 되나 싶었는데 올라갔다가 오히려 저항 맞고 빠져 내려와서 생긴 그런 상황이죠. 지금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돼서 컨펌이 됐다고 보고 컨펌만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 내려왔다고 해서 이 밑에 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크게 받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 이 밑에 있는 83.89 라인 강하고요. 물론 뚫릴 때 쉽게 뚫렸지만, 그리고 이 레인지가 전체적으로 9월 5일 굉장히 매크로가 강했었던 그 날의 저점과 고점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됐고 85.41 라인도 되게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디였죠? 여기에서의 고점이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85.41 라인도 살짝 영향을 준다고 봤을 때 이 밑으로 더 빠져 내려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3개, 4개 모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9월 13일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텐데 지지를 받고 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게다가 15일 정도 되면 15일까지는 한 18일 그 다음 주가 되겠죠. 14, 15, 그 다음에 바로 18일로 넘어가니까 이쯤에서 롤오버가 될 때 롤오버가 어떤 식으로 될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거나 88.07을 공격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 트렌드 라인에 내려와서 이 근처, 그래서 파란색 라인 안쪽과 위로 올라가서 깨진다면 이 트렌드 라인까지 이 정도가 레인지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 밑에 있는 84.89 라인이 깨져서 내려올 확률은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 지지선으로 작용될 것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이거를 깬다면 굉장히 강력한 매크로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L은 84.89 레인지에서 88.07 레인지고 그 위에 90까지 간다고 해도 90.56 라인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ES는 지지난주죠.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지지난주에 여기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쪽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의 밑에까지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월요일에 닿았었던 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컨펌이 되고 도지 났고요. 물론 이날은 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짧은 시간 오전장만 열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지가 나은 걸로 나왔고요. 사실 이 두 개는 합쳐져서 나오죠. 보통 그 다른 차트들에서는. 그런데 이제 investing.com에서는 이걸 굳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밑에 쪽으로 합쳐져서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되고, 금요일장이 그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컨펌이 안 된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새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요 내려오는 거는 지워줘도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파란색 이 레벨이 지지받고 확 올라가는 상태로 월, 화, 수, 목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휴가 때 못 해드렸던 그렇게 해서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까지 된 거죠. 네, 그래서 1일날까지 건드려졌다가 다시 이번 주에는 하락했고 금요일날 살짝 반등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초록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목요일엔 더 빠져서 내려왔고 금요일장도 이거를 넘지 못한 상황이라 아직은 하락세가 더 강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그려져서 이게 향후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463450 50으로 하고요. 여기는 45477호네요. 45477.75.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4509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린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못 받아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거기에 일단은 지지를 살짝은 받은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월요일장 돼서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 살짝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린 라인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더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받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번 주가 10월물 끝나죠. U3가 Z3로 넘어갑니다. 롤오버 합니다. 12월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아마 그 볼륨이 다 넘어가서 월요일부터는 12월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Q도 마찬가지죠? 예, NQ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NQ 볼까요? NQ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던 것 자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채널까지 닿지는 못했죠. 이거 혹시 닿을 수도 있어서 남겨놨는데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프라이스 채널 닫아야 될 것 같죠.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지우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날아가기 때문에. 다 날아가죠. 그 롤오버를 하면 investing.com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일단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여기서 밑에서 이 두 점으로 업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열로 되는 거,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여기로 되는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4일부터 빠져서 내려오는데 ES보다 가파르지 않게 살짝만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연두색 프라이스 레벨 밑으로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는 심지어 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까지 받았습니다. 금요일 것은. 그래서 이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한 상태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죠.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이 프라이스 레벨이요. 15,268.75. 지금 이게 거의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 밑에서 형성이 돼서 더 빠져내려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요일 목요일 계속 빠졌다가 올라갔지만 금요일은 결국은 양봉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빠진다는 느낌은 아니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빠져내려가는 느낌이고 테크상으로도 빠져내려가는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자기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15,063, 15,324 이 사이, 그리고 여기가 뚫려서 내려오면 14,694까지도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가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상실했다고 보고요. 이 트렌드 라인을 과연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오늘 금요일 날 저항받은 것처럼 여기서 저항받은 이 트렌드 라인,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얘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니들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일단 얘도 기준선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저항선 밑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 강하고 초록색 프라이스 레벨도 일단은 뚫린 걸로 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제가 없는 사이에 다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쭉쭉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빨간색 라인에서 유지가 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 봉 한번 볼까요? 뭐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죠. 데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핑크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긴 하지만 일단은 넓게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 두 개의 레인지로 봐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간 트렌드 라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거기에서 그 레인지까지 올라갔지만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레인지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의미가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더 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인 것 같지만 빨간색 레인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었던 게 맞았고, 다시 핑크 레인지로 밀려 내려와서 이 빨간색 라인 레벨도 계속 브레이킹 되면서 이게 과연 레벨의 저점인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오히려 이 레벨이, 여기에서 있었던 이 레벨이, 여기서 있었던 이 레벨이 뭔가 저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이거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거를 볼까요? 이 레벨을 보면 25392네요. 25392. 이 레벨을 놓고 색깔을 핑크색 정도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밑에 핑크색과 이 위에 핑크색, 이 두 개의 핑크색 레인지로 장이 새로 형성되는 걸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내려오는 요 니들은 여기에 걸린 거니까 그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8월 17일 이후로 한번 튕겨서 올라갔다가 다시 복귀했지만 요 핑크색 위아래 레인지로 살짝 시프트 다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 금요일 날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빨간색을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에 핑크색 레인지가 있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9월 14일쯤 되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조금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밀려 내려가면 파란색 레인지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뭐 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CL 정도가 좀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따로 더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레인지로 변화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나 NQ는 지난주에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한번 들썩거렸지만 다시 주 레인지, 원래 레인지로 돌아온 상황이라서 저 휴가 갔다 오기 전에 레벨과 지금 레벨에 큰 차이가 없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돼버렸네요. 그 사이에 2주 동안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빠지는, 전체적으로 뭐 4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다른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특히 레이트 시전 있죠. 그 레이트 시전 관련을 해서 장이 또 얼만큼 플럭추에이션을 할지를 유심히 보시고 그거에
그걸 기준으로 또 새로운 디렉션을 관찰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